안녕하세요. 저는 김숙희입니다. 올해로 66이 됐네요. 평생 해온 일이라곤 밥하는 거 하나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부엌부터 가야 했죠. 대현이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의미가 있었어요. 여보, 오늘 반찬 맛있네. 그 한마디면 피곤한 것도 다 잊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대현이가 떠난 지 3년이 됐는데 일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큰아들 민호는 주말마다 와서 반찬 얻어가고 작은딸 미영이는 아이들 맡기면서 저녁까지 먹고 가죠. 엄마가 해주는 밥이 최고예요. 그 말이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쉴 틈이 없어요. 우진이랑 하은이 밥 챙기고 간식 주고 숙제 봐주고 제 몸이 점점 힘들어지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명절 때는 더 큰일이에요. 한 달 전부터 준비해야 하죠. 제철 나물 장만하고 고기 사고 떡 주문하고 자식들은 엄마 올해는 좀 심플하게 해요. 라고 하면서도 막상 차례상에 뭐가 없으면 엄마 작년엔 이것도 했잖아요. 라고 합니다. 김장철이면 또 큰 전쟁이 시작되죠. 배추 100포기는 기본입니다. 어머니가 담근 김치가 최고예요. 유진이랑 미영이는 그 말만 하면서 도와주진 않아요. 완성된 김치만 가져가죠.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이 너무 지쳐 보입니다. 눈가의 주름은 더 깊어졌고 허리는 점점 굽어가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게 맞나 하는 생각이 자주 들죠. 자식들은 제가 이런 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제가 아프다고 하면 엄마 병원 가보세요. 라고만 하지 데려가 주진 않아요. 대신 엄마 이번 주말에 애들 좀 봐주세요. 라는 부탁은 잊지 않죠. 밤에는 자주 울어요. 이렇게 살아온 게 후회되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게 두렵습니다. 하지만 자식들 앞에선 엄마는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침부터 정신이 없네요. 미영이가 또 아이들을 맡기고 엄마 잠깐이면 돼요. 라고 하더니 벌써 3시간이 지났습니다. 전화해봤더니 지금 회의 중이에요. 라는 말만 하고 끊어버리죠. 우진이는 배고프다고 칭얼대고 하은이는 숙제한다고 도와달라고 하고 점심때가 다 되어가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민호네 식구들이 온다고 하네요. 엄마, 오늘 반찬 뭐 있어요? 우리 점심 먹으러 갈게요. 마치 식당 예약하듯이 당연하게 말하는 게 서운하네요. 매번 이러니까 제가 반찬을 안 할 수가 없죠. 김장철은 더 큰일입니다. 유진이가 어제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니, 김치가 다 떨어져 가요. 올해는 언제쯤 담그실 거예요? 이런 문자만 보내고 도와주겠다는 말은 없죠. 작년에도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다녔는데 올해도 똑같이 혼자 해야 하나 봅니다. 명절 준비는 더 힘들어요. 설날까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벌써부터 걱정이에요. 차례상에 올릴 것도 장만해야 하고 세배 오는 손님들 때문에 음식도 많이 준비해야 하죠. 아들, 딸이 엄마, 올해는 차례상 간단히 해요. 라고 하면서도 막상 당일이 되면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엄마, 작년엔 이것도 했잖아요. 한 번은 제가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우리 이제 명절은 각자 집에서 보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민호가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더니 엄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명절에 가족이 모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네요. 저도 가족이 모이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왜 늘 저 혼자여야 하죠? 명절 전날이면 다들 어머니 뭐 도와드릴까요? 라고는 하는데 그게 다예요. 실제로 도와주는 사람은 없죠. 동네 친구들은 다들 취미 생활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노래 교실도 다니고 요가도 배우고 저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네요.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제 삶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지쳤어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온몸이 쑤시네요. 대현이가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힘들어도 참을만 했는데 지금은 참을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이대로 쓰러져 버리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끔 듭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고민하다가 결심을 했습니다. 이 큰 집을 팔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어요. 세 식구가 살던 집인데 대현이가 가고 나서는 저 혼자 쓰기엔 너무 크죠. 방도 많고 부엌도 크니까 자식들이 와서 뭘 해달라고 하기도 편했어요. 처음엔 망설였죠.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근데 친구가 오피스텔로 이사간 얘기를 듣고 용기가 났어요. 친구는 이사 가고 나서 훨씬 편해졌대요. 집이 작으니까 손님도 못 받고 청소도 금방 끝나고.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군요. 미영이한테 먼저 얘기했어요. 엄마가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좀 작은 집으로 갈까 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군요. 엄마, 여기가 얼마나 좋은데요? 그리고 우진이랑 하은이는 어디서 자요? 오히려 그 말 듣고 제 마음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런 걸 피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병원도 가깝고 관리비도 적게 들고 나중에 너희들이 돌보기도 편할 거예요. 라고 했죠. 사실 이건 핑계고 제가 진짜로 원하는 건 혼자만의 공간이에요. 민호한테도 말했더니 표정이 안 좋더군요. 엄마가 편하시다면야. 라고는 했는데 속내가 보이죠. 이제 반찬은 어디서 얻어가지? 명절은 어디서 보내지? 하는 생각이 얼굴에 다 써 있었어요. 부동산에도 가봤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아주 작은 원룸이에요. 방 하나, 부엌 하나면 충분하죠. 넓은 거실도 필요 없고 손님방은 더더욱 필요 없어요. 부동산 아저씨가 실버타운은 어떠세요? 라고 하길래 그건 싫어요. 그냥 평범한 오피스텔이면 돼요. 라고 했죠. 이사 갈 집을 보러 다니면서 마음이 점점 가벼워져요. 작은 부엌을 보면서 이제 김장은 못하겠네요. 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기분이 좋아요. 좁은 방을 보면서 손주들이 여기서 자긴 힘들겠죠? 라고 생각하니까 더 마음에 듭니다. 자식들은 아직도 반대하고 있어요. 엄마,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집이 좋잖아요. 그런 말들을 하죠. 하지만 전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더 이상은 모든 걸 제가 떠안고 살 수 없어요. 이제는 저를 위한 삶을 살고 싶네요. 드디어 이사를 했어요. 26년 동안 살던 큰 집을 떠나 작은 원룸으로 왔죠. 처음엔 좁아서 답답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네요. 오히려 더 편해요. 청소도 금방 끝나고 관리하기도 쉽고 아침에 일어나면 창밖으로 도시가 보여요. 예전엔 새벽부터 부엌으로 달려가야 했는데 이제는 창가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여유를 즐깁니다. 손주들 등교 시간 걱정할 필요도 없고 아침 식사 준비할 일도 없죠. 작은 베란다에 화분도 몇 개 놓았어요. 꽃을 보면서 마시는 아침 커피가 참 꿀맛이네요. 자식들이 처음에는 자주 찾아왔어요. 엄마, 여기서 어떻게 사세요? 라면서요. 근데 집이 너무 좁아서 오래 있지는 못하더군요. 특히 손주들이 뛰어놀 공간이 없으니까 금방 가버리죠. 속으로는 그게 더 좋았습니다. 미영이는 엄마, 답답하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보는데 전 오히려 마음이 넓어진 것 같아요. 예전 집에 있던 큰 밥상도 처분하고 김치 냉장고도 팔았어요. 이제는 반찬도 조금씩만 해요. 한 번에 많이 해놓으면 자식들이 또 얻어가려고 할 테니까요. 이제는 저 먹을 만큼만 하면 되니까 장보기도 편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거의 안 나오죠. 김장철이 다가왔을 때는 좀 걱정했어요. 유진이가 전화해서 어머니, 올해 김장은 언제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더군요. 그때 처음으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김장 안 할 거예요. 집이 좁아서 할 수가 없네요. 유진이가 놀란 목소리로 어머니 라고 하길래 마트에서 사드세요. 요즘은 김치도 맛있게 나와요. 라고 했죠. 그러고 보니 요즘은 제 시간이 생겼어요.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해서 요가도 배우고 스마트폰 교실도 다니고 있죠. 친구들도 몇 명 생겼어요. 다들 저처럼 자식들 독립시키고 자기 생활을 찾은 분들이에요. 주말마다 같이 산책도 하고 영화도 보러 가요.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네요. 명절이 다가오니까 더 큰 고민이 생겼어요. 예전처럼 차례상을 차리고 손님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고민 끝에 민호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가 이번에는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어요. 라고 거짓말을 했죠. 사실 여행 같은 건 안 가요. 그냥 혼자 조용히 보내고 싶었을 뿐이에요. TV도 보고 책도 읽고 그동안 못 해본 것들을 하고 싶었죠. 요가 선생님이 빌려주신 책을 읽으면서 차도 마시고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고 싶었어요. 근데 명절 당일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침부터 초인종이 울리더니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유진이도 같이 왔네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되네요. 문을 열었더니 민호랑 유진이가 서 있었어요. 엄마, 여행 안 가셨네요? 라면서 들어오더군요. 당황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이 들어오라고 했죠. 거짓말이 들통난 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이러세요? 우리한테 거짓말까지 하시고. 민호가 화난 목소리로 따지더군요. 엄마밖에 명절에 자식들을 못 오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른 집은 다들 모이는데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참았던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난 이제 좀 편히 살고 싶어요. 밥 차리는 것도 시끄러운 것도 힘들어. 너희들은 모이기만 하지. 준비하는 건 늘 나 혼자잖아요. 눈물이 나려고 해서 고개를 돌렸는데 유진이가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더군요. 어머니,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처음으로 며느리가 제 마음을 알아준 것 같았어요. 사실 몸이 많이 아파요. 허리도 아프고 이제는 예전처럼 큰 상 차리고 그럴 자신이 없네요. 일주일 전부터 준비해도 힘들어서 잠도 못 자고 명절 끝나고 나면 일주일은 알아 누워야 했죠. 그제서야 민호가 제 손을 잡더군요. 엄마, 우리가 몰랐네요. 그런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말해도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아서요. 너희들은 늘 바쁘다고 하고 도와준다고 해도 결국 준비는 다 제가 해야 했으니까요. 미영이도 도와줄게요 하고 와서는 전화만 하다 가고. 그래서 이사도 하신 거예요? 유진이가 물었죠. 네. 큰 집에 있으면 계속 이렇게 살 것 같아서요. 작은 집으로 오니까 마음이 편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고, 요가도 배우고, 친구들도 생기고, 이제야 제 나이 든 친구들이랑 수다도 떨고, 영화도 보러 다닐 수 있네요. 민호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죄송해요, 엄마.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요. 엄마가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줄 몰랐어요. 그래요. 나도 이제는 내 삶을 살고 싶어요.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네요. 너무 늦은 걸까요? 유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절대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달라질게요. 처음으로 솔직하게 제 마음을 털어놓으니까 후련하더군요. 그동안 왜 이런 말을 못했을까? 후회도 되고요. 자식들도 처음 듣는 이야기라 그런지 많이 놀란 것 같았어요. 민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엄마, 우리 이제부터는 다르게 해봐요. 명절에 엄마 집에 모이지 말고 우리 집에서 하는 건 어떠세요? 유진이가 음식도 하고 유진이도 얼른 거들었죠. 네, 어머니. 제가 이제 배워볼게요. 어머니는 그냥 오셔서 편하게 계시기만 하세요. 음식은 제가 준비할게요. 그 말을 듣는데 또 눈물이 나더군요. 근데 이번엔 서운해서가 아니라 뭔가 달라질 것 같아서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많은 게 달라졌어요. 설 명절은 민호네 집에서 보냈는데 정말 달랐습니다. 유진이가 음식을 준비하고 미영이는 비용을 보태고 저는 그냥 앉아서 손주들이랑 이야기만 했죠. 처음에는 유진이가 음식하는 게 서툴러서 좀 걱정됐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볼 때만 살짝 조언해줬죠. 실수도 많이 하고 모양도 예쁘진 않았지만 다들 맛있게 먹더라고요. 김장도 이제는 안 해요. 유진이가 시판 김치를 사다가 양념만 좀 더 넣어서 먹는다네요. 미영이는 친정 김치 생각이 난다며 가끔 투덜대지만 이제는 제가 신경 쓰지 않아요. 나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 일은 못하겠어. 라고 딱 잘라 말했죠. 손주들도 주말마다 오던 걸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였어요.
대신 올 때마다 반찬을 싸들고 와요. 할머니, 엄마가 만든 거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하면서요. 서툴지만 그래도 정성이 느껴져서 기쁘네요. 요즘은 제 시간이 많아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요가하러 가고, 오후에는 친구들이랑 커피 마시러 가고, 작은 화분도 키우고 있죠. 며칠 전에는 문화센터에서 스마트폰 강의도 들었어요. 카톡으로 사진도 보내고 이모티콘도 쓸 줄 알게 됐답니다. 미영이가 얼마 전에 전화해서 물어보더군요. 엄마, 이사하시고 나서 후회는 없으세요? 전 기분 좋게 대답했어요. 응, 이제야 내 나이답게 살고 있어. 여유도 생기고 너무 좋다. 그랬더니 미영이도 안심하는 것 같더군요. 가끔은 대현이 생각이 나요. 여보, 나 이제 나답게 살고 있어요. 늦었지만 이제야 조금 행복해요. 이런 말을 하면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아마 잘했어 라고 말해줬을 것 같네요. 지난주에는 요가 선생님이 저보고 달라졌대요. 얼굴이 편해 보이세요. 훨씬 밝아지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제는 자식들도 저를 이해해 주는 것 같아요. 가끔 찾아와도 오래 있지 않고 무리한 부탁도 안 하죠. 오히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라고 걱정해 줍니다. 예전에는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저를 위해 살고 있어요. 늦었지만 이제야 진짜 제 삶을 찾은 것 같네요. 앞으로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 조용히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게 바로 제가 꿈꾸던 행복이었나 봅니다.